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일중관계, 중일관계 이러면은 이거는 별로 정확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진짜 정확한 얘기는 뭐냐? 예, 중국이 일본 다카이치의 발언을 악용해서 21세기 곤장춘 내부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곤장춘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면 대결 양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당분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항모전단과 전투기 폭격기 미야코 해협을 돌파해서 오키나와 열도를 포위했죠. 미야코 해협은 이제 중국이 이제 제일도련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오키나와 본섬과 타이완 사이의 해협입니다. 그게 미야코 해협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완과 루손 섬 사이에 또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바시 채널이라 그럽니다. 이 둘이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 빨간색은 뭐냐? 랴오닝 항모 전단이고요. 노란색은 뭐냐? 이게 노란색 가만히 보면 보입니다. 빨간색이랑 겹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H6 장거리 폭격기죠. 프로펠러.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 러시아 투폴레프 Tu-95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프로펠러입니다. 중국과 함께 같이 움직였죠. 12월 9일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일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건데 11월 7일 날 다카이치 수상이 대만 침공은 일본에겐 실존적 위협입니다. 자기 방어 차원에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이렇게 이 비슷한 얘기들이 천명돼 왔었어요. 11월 8일에는 수에지안 오사카 영사가 그건을 했죠. 네가 그 더러운 대가리를 아무데나 들이밀면 잘라버릴 거야. 각오는 돼 있냐? 거의 이제 조폭 화법이죠. 담가버리겠다. 이제 그런 조폭 화법입니다. 12월 초에는 중국이 미야코 해협을 돌파해서 오키나와 포위 무력 시위를 시작을 했고요. 12월 6일에는 중국 J-16이 일본 F-15에 레이더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위한 레이더를 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J-16은 이제 중국판 F-15쯤 됩니다. 비행기 크고요. 큰 비행기죠. 12월 9일에는 중로 합동으로 오키나와 일도에서 무력 시위를 했죠. 소위 합동순찰입니다. 아니 폭격기로 합동순찰하는 건 또 처음 봐요. 이때 중국의 프로펠러 폭격기 H6과 또 러시아의 투폴레프 프로펠러 폭격기 투폴레프 Tu-95가 같이 다녔습니다. 이걸 합동순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중폭격기들이 순찰용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평론가, 거기도 평론이 있으니까, 선전선동가죠. 12월 7일 CC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연하군위에 방공미사일 등 군사장비를 배치하면서 이 같은 조치에 의해 보다 안전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의 무인 전투 작전 능력은 어떠한 상대든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연하군위는 이제 오키나와 열도 쭉 땡땡땡땡땡 하는데 맨 아래쪽, 그러니까 타이완 쪽 섬이죠. 자, 그렇습니다. 12월 8일에는 인민해방군 매체 중국 군망, 군대 할 때 군자, 다음에 네트워크 망, 중국 군망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평화 원칙을 저버리고 군국주의적 팽창으로 회귀한다면 필연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주권이나 영토적 완전성 같은 주요 이슈에 관해서는 중국 인민의 바닥을 건드리는 자는 중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나라 좌빨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죠. 여기서 중국을 한국으로 바꾸면 좌빨들의 얘기 혹은 조국의 얘기랑 너무나 똑같죠. 일본이 평화 원칙을 저버리고 군국주의적 팽창으로 회귀한다면 필연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 죽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주권이나 영토적 완전성 같은 주요 이슈에 관해서는
한국인의 바닥을 건드리는 자는 한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맞이할 것이다. 네. 이제 이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나 불소 같은 것에 수출 통제를 가하면은 그게 주권 침해라 그러는 거죠. 물건 파는 놈이 팔기 싫으니까 혹은 좀 이상한 거 같으니까 너희 잘 신고하지 않으면은 물건 수출 안 해. 그래서 신고로 방향을 돌리면은 그걸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의 자빨도 좀 이상하죠. 예, 많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중국군만 도메인 이게 재밌어요. 예, www.81.cn이죠. 그럼 81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예, 이게 자금성의 대문짝입니다. 자금성 대문짝을 보면요, 저렇게 못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뾰루지가 한 줄에 9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씩 9줄입니다. 그래서 9981, 81개입니다. 이게 무슨 상징이냐? 황제 폐하의 영원하고 강력한 권력을 우리가 지켜낸다. 이런 뜻입니다. 즉 공산당 혹은 공산당 주석 혹은 공산당 서기장의 영원하고 강력한 권력을 우리가 지켜낸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의 매체인 군망이다. 군망의 도메인이 80일이다. 이렇게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혹시 다른 해석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써주세요. 제가 이걸 보고 얘들이 80일이라는 숫자를 괜히 쓰지 않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81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성의 81개의 이 뾰루지를 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중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중국이 정말 전쟁 의지가 있냐? 전쟁 능력이 있냐?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되죠. 너무 취약해갖고 미일 동맹 혹은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죠. 제가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타이완이 작살나면 지금 일본이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다카이치가 타이완에 침공받으면은 우리한테 실존적 위협이다. 최근에 역대 대통령 중에 그 말한 사람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비슷한 얘기한 사람은 동북아에서 문제 터지면 세계대전급 사건이고, 예, 그 다음에 대만 해협에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유지 변경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국힘도 그런 얘기 안 했고요. 국힘의 어떤 정치인도 그런 얘기 안 했고요. 오세훈이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리짜밍이나 더불당은 중국에서 파견된 총독 만나느라고 바빠서 그런 얘기 할 틈이 없었고요. 우리한테도 똑같은 문제가 사실 닥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 혹은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기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연안 밖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준. 앞으로 빨리 성장한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게다가 오키나와 지금 앞에서 지금 깔짝거리고 까불었는데 오키나와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얘들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거기다가 이게 지금 일본 국민 여론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흔히 일본인들은 군국주의적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 일본의 바닥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바닥 민심은 군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해요. 그 저희를. 우리보다 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배층이, 일본의 엘리트들이 그 길로 치달아 가지고 거의 나라를 망가뜨렸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요새 이런 식으로 일이 번지면은 이 국민들 여론이 평화주의에서 국방 강화로 급속하게 변화되죠. 이 같은 변화가 뭘 뜻하냐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이 이걸 뜻합니다. 공명당은 평화주의거든요. 최근까지 자민당은 공명당과 손을 잡고 선거에서 이겼죠. 연정을 했죠. 왜 그러냐면 공민당이 그 바닥 조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뭐라 그러지? 공명당이 나무묘법 연화경, 남묘호랭교랑 관계 있잖아요. SGI인가 뭔가 소가학회인가? 예, 거기랑 관계 있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거기가 민초 조직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공명당이랑 손을 잡으면은 그 각 선거구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그 틸팅 포인트라 그럴까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가니까 공명당은 굉장히 그 철저한 평화주의적 노선이니까 이게 갈라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국민 여론이 그렇게 평화주의적인 데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막 가면은 야, 국방 강화해야지 이렇게 급속하게 변해버린다고요 이게. 오키나와 사람들 왜 그래? 오키나와에 이제 그 반전 뭐 이런 평화주의 그런 흐름이 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오키나와에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태평양전 때 수만 명이 죽었죠. 그 교쿠사이 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잖아. 옥쇄하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전부 밀림으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 밀림에서 말라리아 걸려 죽고 그 저기 뭐야 그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게 뭐 수만 명 이상 돼요. 미군 병사만 오키나와 점령할 때 한 2만 명 그렇게 죽었으니까 뭐 오키나와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반전 흐름이 강하다고요. 그쪽이 미군 기지 확대하고 뭐 유지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대도 강하고 오키나와 쪽이.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동조를 해왔거든. 일본 다른 지역 국민들이. 근데 이제 국방 강화로 급속하게 가면 야 오키나와 사람들 왜 저래? 거기에다 미사일 놔야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지. 뭐 오키나와만 뭐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오키나와가 안전해지나? 참 사람들 단견일세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게 헷가닥하죠. 판세가. 그럼 중국한테 불리한 거거든. 이건 다카이치 지지율을 봐서도 알아요. 이 표에서요. 희뭇구레한 색깔은 10월이고요. 진한 색깔은 그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11월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1월에 조금씩 올라갔어요, 오히려. 10월은 이제 막 그 허니문 피어리에 되어가지고 막 집권해가지고 이제 그 지지율이 높을 때인데 11월 들어서 그게 안 빠지고 있다고 오히려 더 올라간 데들이 많아. 파란 막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같거나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아사히도 올라갔고 교도도 올라갔고 요미우리도 올라갔고 마이니치는 같고 산케이 같고 니케이 올라갔고 1, 2%포인트씩 올라갔다고 이게. 반대 여론은 뭐 같거나 줄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아니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봐도 중국이 왜 저렇게 발작을 하지? 지금 다카이치의 뭐 또 너무 당연한 발언이고 그 비슷한 발언들이 일본이 많았었다고 그걸 새삼스럽게 문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몰고 간다. 얘도 무슨 생각이냐? 생각이 있냐? 예, 제 결론 오늘 말씀드릴게요. 곤장춘입니다. 생각은 없고 속셈만 있는 거예요. 일본을 구실로 21세기 곤장춘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레니니스트 시스템, 그러니까 공산 독재. 이거는 당이 국가를 소유하고 약탈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이 국가를 소유해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 여러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당이 국가를 소유한다고요, 이게. 국가를 약탈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체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또 일반 인민에게, 국민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 현대문명과 외부 세계를 적으로 간주하죠. 그건 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목표를 표방해 왔어요. 중국 공산당이. 우선 첫째, 우리를 따르면 나날이 잘 살게 됩니다. 이걸 표방을 해왔고, 두 번째, 우리를 따르면 민족 자존감을 성취를 하고 백년 지옥을 갚습니다. 이걸 표현해 왔다고. 그런데 지금 잘 사는 건 물 건너 갔거든요. 나날이 잘 살게 된다는 스토리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아니 부동산이 저렇게 터져가지고 민부가 다 몰락해버리고 지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지금 실업이 높고 그런데 뭐 잘 살아. 이 추세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날이 잘 살게 된다. 이제 더 입도 뻥끗 못해. 그럼 이제 떠들 수 있는 얘기 뭐야? 우리를 따르면 백년 치욕을 되갚을 수 있습니다. 되갚습니다. 그거는 떠들 수 있지 계속. 거기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스티브 커킨이 그러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 레니니스트 체제가 이렇게 그
세계 시장 속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민부가 축적이 되고 민부나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그 레니니스트 공산당 독재 체제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 원심력 체제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민부 자체가 결국 적이 된다. 공산당 체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의 부유한 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 그것이 체제를 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거북살스러운 거다. 요번에 부동산 그렇게 터뜨려 가지고 민부 다 홀랑 타버렸잖아. 중국인들의 그 민부의 형태가 부동산이 60~70%인데 홀랑 타버렸죠. 또한 민부가 집중된 샹하이, 민부가 집중된 광동, 민부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간 그 심천 이런 데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저기는 우리한테 충성 절대로 안 바치는 애들이야. 쟤들 까면은 전부 홍콩 좋아하고 일본 좋아하고 한국 좋아하는 애들밖에 없어. 쟤를 믿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아니 아시지만 심천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심천 배우도시 동관. 그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계좌 홍콩에 열어놨잖아. 홍콩 계좌란 게 뭐예요?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아니에요? SC 제일은행. 아니면 홍콩 샹하이 뱅크 아니에요? 세계적인 은행들이잖아. 잘 못 건드린다고. 거기에 계좌 열고 있어요, 전부. 광동 심천 이런 데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광동 심천 뭐 샹하이 뭐 이런 데는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되는 반쯤 적성 지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최근 들어서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더 드높이죠. 우리를 따르면 잘 살게 된다는 말을 이제 더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를 따르면 100년 치욕을 갚을 수 있다. 저 외부 세계, 저 제국주의, 일제, 미제 이것들 우리 이제 거덜내왔고 우리를 갖다가 능욕한 놈들 이제 다 우리한테 당할 차례다. 뭐 이거는 계속 떠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억강부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강한 거는 누르고 약한 건 키운다. 억해부륙입니다. 해안은 누르고 내륙은 키운다예요, 지금. 그러면서 전쟁을 대비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밑바닥에 쫙 퍼뜨려 놨다고. 이거 뭐 언론에서 떠들 필요도 없어. 공산당원이 1억 명이요. 당원 교육만 그렇게 시키면 밑바닥에 쫙 퍼져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충칭 같은 데로 연방에 돈이 몰린다고요. 아니 광동 같은 데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으면 내가 이름은 까먹었다. 최근에 그 광동에 기반을 둔 그 초특급 건설사까지 부도나 버렸잖아요. 거기는 진짜 뭐 그 삼홍선에 걸리지도 않았고 한 50대 건설사 중에 넘버 1, 2, 3에 꼽히는 건설사예요. 거기도 부도났다고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목을 조르고 해안 지역은 목을 조르고 부륙, 내륙에 있는 총칭 뭐 이런 데는 돈을 풀어주고 프로젝트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뒷말은 뭐냐? 전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이 아니라 내륙이 이제 좋아져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퍼뜨린다고. 그래서 샹하이 광동 심천은 지금 의도적으로 시들도록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중국 평론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맥 아래서 요번에 중국이 이제 그 다카이치의 발언을 구실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 오사카 포위 무력 시위까지 하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이 상태로 난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일본을 구실로 삼아서 21세기 곤장춘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이거 말 2번 잘못 썼네요. 그럼 곤장춘이 뭐냐. 1948년이죠. 만주에서 이제 국공내전 한참 진행할 때인데 이게 장춘이란 도시가 이게 아주 반동적인 도시거든. 이게 만주국의 수도 아닌가? 이게 저기 일제의 만주 운영의 핵심 코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그 볼셰비키 혁명에 반대하는 그 내전을 벌인 러시아 백군파들이 들어와서 러시아풍 건물 많이 짓고 러시아풍의 그걸 했던 그러니까 국제도시였다고. 만주의 국제도시예요. 얘들은 안 되겠거든.
얘들은 공산혁명 일어나면 그냥 사사건건이 뒷다리 잡을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도시를 딱 가둬놓고서 굶겨 죽였어요. 한 3, 40만 죽었지, 저때. 저걸 곤장춘, 곤궁하다 할 때 곤자 써서 그래서 장춘 아사전이라고 부르죠. 아순전, 아사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어 구실로 삼아서 저 일제에 대한 치욕을 갖고 미제에 대한 치욕을 갖고 이러면서 이제 그 외부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내부는 억해 부륙 정책으로 해안 지역을 시들게 만들고 뭐 이런 패키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의 지금 이 바깥에 대한 공격성, 일본과의 그 긴장을 무한 강화시키고 있는 이 공격성의 맨 마지막 뿌리는 뭐냐면 결국 국내 정치 게임이다. 국내 인민 통제 게임이고 국내 인민 세뇌 게임이고 국내 인민 지배 게임이다. 얘들이 밖에서 뭘 하냐를 보면 알려면 밖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태의 배경을 알려면 그 행태가 국내의 인민 지배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